안녕하세요. 안경 쓴 늑대입니다. 오늘은 캡콤의 오픈월드 RPG 야심작 드래곤즈 도그마 2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는 2012년 5월 24일 처음 출시한 캡콤의 게임으로 무려 2012년 만에 맞이한 후속작인 셈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오픈월드 RPG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드래곤즈 도그마는 당시에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은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드래곤즈 도그마 2 역시 출시 직후부터 굉장히 호평과 혹평이 뒤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드래곤즈 도그마 2는 어째서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게임이 되었을까요? 이 앞으로는 드래곤즈 도그마 2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는 기본적으로 여러 오픈월드 RPG와는 다르게 파티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임입니다. 파티 구성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턴제 게임에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오픈월드 액션 RPG 사조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임은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전투 이외에서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스템, 한 가지 패턴으로는 돌파하기 힘든 적 몬스터 유형, 동료인 폰들의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등 파티를 구성하고 파티와 함께 세계를 탐험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대형 몬스터와 보스전을 치룰 때에는 자사 게임인 몬스터 헌터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몬스터에 올라탈 수 있다거나 부위 파괴 시스템 역시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위의 파티 구성이라는 포인트와 맞물려 대형 보스와의 전투에서 멀티플레이 혹은 레이드 전투의 재미를 솔로 플레이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 게임만의 장점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들과는 서로의 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크소울의 간접 멀티플레이 방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클래스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투 시의 파티원의 역할을 다채롭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환술사라는 직업으로 딜링을 아예 포기하고 적을 교란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팀의 회복 보조 역할을 직접 맡을 수도 있고 사실상 플레이어는 그냥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하는 폰 중에 하나인 느낌으로 파티 플레이가 핵심이 되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즈 도그마 2의 풍경은 높은 그래픽과 호응하여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몬스터의 시체에 수초 후 벌레가 꼬이는 등 여러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자동으로 플레이어를 따라오고 전투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폰들의 AI도 괜찮은 편이며 대략적인 지시는 플레이어가 간단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현 자체는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즈 도그마 2는 게임의 각 요소들의 깊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폰 시스템입니다. 수초 전에 구현이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심술이 난 걸까요? 폰 시스템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투와 채집의 영역에서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시스템과는 역행하게 퀘스트는 결국 플레이어가 좌지우지하는 게 대다수이며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파티의 폰의 성격이나 스탯에 퀘스트 진행이 달라지는 시스템이라도 있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어의 폰의 직업에 따라 해결법을 달리 제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퀘스트가 막히면 점술 NPC에게 방향성을 제공받거나 해야 합니다. 폰이 하는 일이라고는 길 안내와 필드의 채집 요소, 탐험 요소가 보인다고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엘프 언어가 능력인 폰은 예외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더군요. 채집 관련 대사는 마을에서도 출력이 될 정도로 일률적이고 겹치는 대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그래 보이지도 않는 용혈석 예언자에게 아무 교환도 하지 않고 나오면 일반 상인한테 물건을 안 사서 상인이 아쉬워하는 것 같다는 대사가 그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폰 성격에 따라 대사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단지 그뿐이며 야영 중에도 별다른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턴제이긴 하지만 파티 구성이 주가 되는 RPG인 다키스트 던전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플레이어가 직접 육성할 수 있는 파티원은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한 명뿐이기에 파티원을 꾸리는 재미 중 가장 큰 재미 중 하나인
육성과 장비 세팅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도그마2의 폰 시스템은 과감한 선택이자 구현에 상당한 힘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혁신적이거나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라는 인상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조작성이 대폭 감소되어 있습니다. 회피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스킬 시스템과 직업 레벨이 올라가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덕분에 조작의 선택지가 넓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전투 시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드가 텅 비어있고 잦은 전투와 수집 요소가 흩뿌려져 있을 따름입니다. 전투도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 안 되는 몬스터 가지수의 옷 갈아입기 버전들만 돌아가면서 나올 뿐입니다. 대부분 다시 볼 때는 플레이어를 귀찮게 만드는 방향으로 등장합니다. 던전 대부분이 동굴로 퉁쳐져 있는 것도 정말 아쉬울 뿐입니다. 대부분의 던전이 안에 보물상자 몇 개와 몬스터가 몇 마리 들어있는 문자 그대로 동굴에 그치고 있습니다. RPG 오픈월드의 도식화된 공식을 따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게임 최후반 시퀀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게임 타이틀 로고도 그렇고 유저 통계도 진엔딩 이후에만 뜨는 걸 보면 사실상 드래곤즈 도그마2라는 타이틀의 핵심은 진엔딩 시퀀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은 챕터 1에서도 말했듯이 굉장히 멋있기는 하지만 하려는 이야기도 이제는 별로 특이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전에 게임의 세계관 자체가 특색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와닿는 부분이 적습니다. 물론 왜 빠른 이동이 우차로 제한되어 있었는지, 왜 맵 대부분이 바다로 뒤덮여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진엔딩 시퀀스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즈 도그마2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의 재미를 유저가 직접 알아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고 플레이를 시작해보면 간단한 잡기 튜토리얼 이후에 메두사와의 보스전이 짧게 나오는데 이때 게임의 절망적인 타격감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치명타 사운드나 다른 무기의 사운드 중에서는 타격감이 좋은 무기도 있지만 보통 액션 RPG 하면 떠올리는 칼소리가 나지 않아서 1차적으로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회피 같은 키도 없이 타격감이 제로에 가까운 칼로 메두사를 휘적휘적 때리고 있다 보면 게임에 기대했던 인상과 빗나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조작감까지 중후하니 당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어찌저찌 튜토리얼을 끝마치고 처음 방문하는 마을에서도 맥빠짐은 이어집니다. 인물들의 생김새 등에서 이 게임만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적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캡콤 게임 시민 디자인을 갖다 쓴 것처럼 생겨서 어떤 인물에 대한 호기심 같은 부분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진지하게 캔도 아저씨보다 다들 임팩트가 부족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게임 전체적으로 조금 퍼져있는 특징입니다. 몬스터나 자연경관, 오브젝트 등이 굉장히 전형적인 판타지 세계관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건 제가 출시 전부터 조금 느낀 건데 스틸컷부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맹한 눈과 포즈, 뭔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장면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퀘스트 중 몇 가지는 그냥 쉽게 해결하는 걸 막아놓은 느낌이며 퀘스트 내용을 추리하는 재미보다는 그냥 짜증만 유발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무도회장 퀘스트는 무도회장 안에서 누군가가 비밀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데 퀘스트 목표는 사실 무도회가 아니라 비밀벽을 무도회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상한 건 비밀벽 뒤의 문이 무도회가 열리는 날에만 열린다는 점과 퀘스트 내용을 생각해봤을 때 그럴만한 이유도 딱히 없다는 점이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퀘스트의 수준들이 위쳐2 시절 정도로 짜여져 있는데 13년 전의 게임인 위쳐2와 비교해서 나은 점은 퀘스트 로그에서 얻은 단서와 세부 목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정점은 반추의 수수께끼로 무려 처음 수집한 수집 요소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전 게임이 이런 날것의 아이디어가 넘치기는 했지만 조금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다소 창의적으로 불편함을 주면서 재미도 챙기는 게임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철진한 고약함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내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티 대화로 한 번은 관련한 대화를 폰을 통해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폰의 이상행동을 발현하면 그때의 대화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절히 대처도 할 수 있고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용의 고동도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폰들의 대화문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반복적이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우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듯 제한적이긴 하지만 빠른 이동 자체는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즉시 이동 아이템 수급이 적기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과금 아이템으로 설정한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과금으로 구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희귀한 아이템으로 설정해 놓은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팔고 있으면 유저는 아이템의 희소도와 판매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발 철학에도 의심이 가는 사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함도 좋고 수급량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템의 유료 판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 불편함이 의도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모토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깨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만듦새는 굉장히 훌륭하며 시각적인 부분인 그래픽과 구성 면에서도 훌륭합니다. 또한 굉장히 특이한 게임 시스템도 호평할 만한 부분이며 솔로 플레이 게임에서 모두와 전투하는 느낌을 주는 건 드래곤즈 도그마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넓고 몬스터들만 득식을 한 필드에서 외롭다는 느낌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도 깊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임이 아쉬웠고 고전 게임에 대한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 일부 고집스러운 부분이 거슬렸습니다. 또한 유저가 원하는 일반적인 재미를 너무 등한시한 탓에 게임의 매력을 유저가 직접 발굴해서 느껴야만 한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스탠스가 느껴지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를 알아차린다면 그 이후에는 독특한 시스템 덕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액션 RPG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말해보자면 깊이가 아쉬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이 되려다 만 이무기처럼 말 그대로 아쉽다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유저가 직접 파악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깊이는 상대적으로 얕고 또 깊이가 얕은 것 치고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최적화 이슈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최적화를 가지고 비판할 생각은 없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정말 엄청난 드랍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픈 당일을 제외하면 옵션 타협 이후에는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